소비자 물가가 지난 2012년 4월 이후 9년여 만에 폭등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펙의 주가가 최근 급등락을 이어가더니 오늘은 줄줄이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지부진했던 항공주와 여행주가 국내외 백신 접종이 늘며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특수본이 2,800여 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 송치했다 밝혔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9년여 만에 가장 크게 뛰며 잠시 누그러들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6% 올라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앞서 예상한 올해 물가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 평가했지만 빠른 속도의 경기 회복세가 겹치며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란과 쌀, 돼지고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 및 원자재 가격에 대한 대응 조치를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에 대한 우려 속에 오늘 시장금리가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7bp 내린 연 1.206%의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2.202%로 1.6bp 올랐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5bp, 1.3bp씩 상승해 연 1.731%, 연 0.997%에 마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저효과에 인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 선을 그었는데 채권금리의 물가 상승 흐름이 반영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며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의 주가가 오늘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SK 4호 스펙은 전거래일보다 29.91% 급락한 2,35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신현 스펙 5호, 신한 제6호 스펙 등도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상장한 삼성 스펙 4호는 투자 경모 종목으로 지정돼 하루 동안 거래가 중단된 뒤 오늘 거래가 재개되자 장중 24%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합병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스펙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과열이라 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꽁꽁 얼어붙었던 여행주와 항공주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데다 국제선 재개 등 여행 정상화 기대감이 고조되며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행주와 항공주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며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특히 정부가 별도의 격리 없이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한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5월 한 달간 하나투어는 42%, 모두투어와 참 좋은 여행 역시 30%나 올랐습니다. 항공주 역시 연일 강세입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곧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업계는 괌과 사이판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티웨이 항공이 21% 급등하는 등
제주항공과 진에어, 대한항공 모두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부채가 상당한 데다 여행과 항공 모두 아직 기대감일 뿐 가시적인 실적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국내 여행과 레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가 지난 한 달 동안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국내 ETF는 타이거 여행 레저로 한 달 동안 수익률은 18.11%였습니다. 이 ETF엔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 한진칼, 아시아나항공 등 관광, 여행 관련 기업들이 편입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며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여행업체, 예약업체, 숙박기업 등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석 달 동안 벌인 결과 지금까지 34명을 구속했다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 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 송치했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또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선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지난해 8.4 대책에서 나온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해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선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400에서 500%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민간 사업자는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내놔야 합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공공시설로 제공해야 합니다. 양육시설 등에서 지낸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린 나이에 경제와 주거, 진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긴 참 어려운데요. 이에 삼성전자가 이들의 자립을 돕고 나섰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만 18세가 돼 더 이상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없는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광주 서구 쌍촌동에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삼성희망 디딤돌 광주센터를 열었습니다. 삼성희망 디딤돌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게 주거와 교육, 금융 지원들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약 8,500명의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소식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조흥식 사랑의 열매 회장 등이 참석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 오픈한 광주센터는 2016년 부산과 대구, 2017년 원주센터에 이어 네 번째 센터입니다. 지상 5층 규모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 공간과 상담을 위한 공간, 북카페와 피트니스 센터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희망 디딤돌 광주센터는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다양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는데 큰 의지가 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은 임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돼 더 특별합니다. 삼성은 2013년 신경영 20주년을 기념해 특별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임직원들이 이 중 10%를 기부해 250억 원이 모였고 임직원들은 투표로 기부금으로 지원할 CSR 사업을 직접 선정했습니다. 삼성 희망 디딤돌 센터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소중한 기부금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삼성전자는 회사 지원금 250억 원을 추가해 내년까지 전국 9개 센터를 추가로 열어 총 13개의 삼성 희망 디딤돌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최근 삼성가의 천문학적 상속세가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삼성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 원가량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같은 무거운 상속세는 삼성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대 교체를 앞둔 중소기업들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10년 내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향후 지속적으로 승계 절차가 일어날 중소기업이 27% 이상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주요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에 속합니다.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할 경우 한국의 최고세율은 65%까지 올라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6%가 OECD 평균임을 비교하면 한국은 2배 이상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지분이 가족에게 쏠린 경우가 많아 오히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부담이 더 큰 편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에는 가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 지원 제도로 가업승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이용이 저조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9년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88건, 증여세 가세특례의 경우 172건을 활용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1년에서 2017년 평균 12,513건을 활용한 것에 비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공제적 경우 상속 지분은 7년간 100% 유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사전 사후 요건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승계 지원 제도의 혜택이 큰 만큼 제도 활용을 주저하기보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용 가능 여부와 절세 효과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무거운 상속세, 가업승계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영속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레포트 보셨듯이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은 오늘 가업승계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거잖아요. 예, 예. 현재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경영자를 기준으로 예. 이제 사후 지원제도, 사전 지원제도 두 가지 종류가 나뉘네요. 있는데요. 예. 우선은 경영자 사후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가 이제 살아 있을 때 계획적 승계를 위한 기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가세특례제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말만 들어도 사전 사후는 분명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예. 우선 이제 사후 지원 제도인 가업상속공제 요거는 예. 어떤 제도입니까? 우선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이제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이제 비상속인이 예. 그 후계자인 상속인에게 이제 기업을 경영할 경우에 기업을 이제 승계할 경우에 예. 해당이 됩니다. 그 비상속인이 이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500억까지 최대 공제를 해주는데요. 우선은 이제 10년 이상이 되면 200억. 예. 그다음에 20년 이상이 되면 300억. 그다음에 이제 30년 이상이 되면 최대 이제 500억까지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예. 사례를 직접 가지고 오셨죠? 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화면에. 예, 우선 30년 이상 그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고 예. 가업 상속 재산이 600억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업 상속 공제를 이제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이제 일괄 공제 5억 원이 적용이 되면 상속세 이제 가세 표준이 595억 원이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이제 적용받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가업 상속 공제 최대 한도인 500억 원이 이제 우선 감면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일괄 공제 5억 원을 이제 제외하면 상속세 가세 표준이 95억 원으로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제 50%의 상속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 가세 표준 30억 원 이상일 경우에
그 4.6억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3%의 그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압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그 상속세가 284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600억 원인 경우에 이제 가압상속공제 500억 원을 적용받으면 예. 그 세액이 4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려 이제 가압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적용받지 않는 경우보다 242억 원의 상속세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 절반가량이 세금인데 예. 만약에 적용을 받게 되고 업력이 이렇게 긴 회사면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업력만 충족이 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적용받기 위해서 사전 요건이 있고 사후 요건이 까다로울 것 있는데 같은데.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제 그럴 것 복잡합니다. 예. 우선 이제 그 가압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이전에 갖춰야 될 사전 요건이 있습니다. 예. 피상속인이 일단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되고요. 예.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또는 이제 매출액 예. 3천억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만 대상입니다. 음. 그리고 그 상속 증여세 및 조세특례 제한법상 그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종이라든지 건설, 도소매 업종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승계 직전에 그 10년 이상 비상속일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비상장 기업은 50%, 예. 상장 기업은 이제 30% 이상이어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전까지 2년 이상 가압에 종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제 6개월인데 그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취임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요건들을 이제 다 충족해야 가압상속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복잡하네. 그리고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예. 이후에 가압상속공제를 받은 후계자가 또 7년간 또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후 요건도 있습니다. 이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7년간 가압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속인은 대표로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 산업 분류상 중분류를 벗어난 그 주된 업종 변경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지분을 이제 7년간 100% 유지해야 되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 급여액 80% 이상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되고, 가압상속 공제 후 7년간 합산해서 평균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예. 와, 이거 예. 도저히 그냥 궁금한 건데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건 또 어떤 제도입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압상속공제 제도가 이제 현경영자 사후에 그쵸. 지원 제도라거든요. 예. 이제 가압상속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이제 아무래도 계획적인 사전 승계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획적으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하고 아들 회사예요. 그럼 아버지 회사에 그렇죠. 아직까지 아버지가 현역에서 좀 열심히 일을 활동하고 하실 있는 때 경우에. 아들에게 내 업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후계자 승계를 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된다. 중소기업도 맞습니다. 이용한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요?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세율 조정해 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인데 예. 이제 가압승계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저율로 가세를 해주는 어. 내용입니다. 먼저 가세가액이 이제 100억 원이 최대 한도인데 예. 5억 원을 우선은 일괄적으로 이제 모든 상속세는 다 공제를 공제를 해줍니다.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세 표준이 30억까지는 이제 10%,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로 이제 저율로 가세하는 제도인데 예.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이제 중소기업 대표가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 그 주식을 70억을 증여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제 적용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70억 원에서 그 증여 공제가 이제 5천만 원이 아닌 5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면 예. 이제 과세 표준이
그 65억 원이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30억까지는 그 10%의 제율과세가 적용이 돼서 3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초과분인 35억 원에 대하여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7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합계 산출세액이 이제 10억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그 일반 정여시보다 약 19억 원 정도 정여세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만 이용하면 까다롭긴 하겠지만 예.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좀 불안한 게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제도도 이제 가압상속공제 제도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예. 드렸지 않습니까? 이 제도처럼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을 이제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네. 우선은 이제 사전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소기업 또는 이제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가압상속 공제제도하고 동일한 요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정여자인 부모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제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계를 받고자 하는 그 자녀는 이제 만 18세 이상이 미성년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여인 직전에 10년 이상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정여자의 주식 지분이 비상장에서는 50%, 상장에서는 30% 이상. 유공 같네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정여 물건이 이제 주식이나 이제 출자 지분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기업은 안 대상이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만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요건이 가능해야 일단 정여세 가세특례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사후 요건이 있습니다. 사전이 아니고 사후. 이제 이 가압승계에 대한 정여세 가세특례를 신청한 후에 예. 7년간 또 지켜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같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주식을 정여받은 이제 수정자가 예. 이제 가압승계를 받는 기업이 이 수정자 후계자가 되겠죠. 후계자가 이제 정여세 신고 기한, 정여세 신고 기한은 이제 정여로부터 이제 3개월이 되겠는데 정여세 신고 기한까지 이제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여일로부터 7년간 그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고 이것도 이제 중분류 범위 내에서 그 주된 업종 변경이 안 제한되는 된다.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여받은 지분도 그 7년간 유지해야 되는 이 요건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7년 100% 유지라는 건 사실 뭐 시장 안정화나 예. 소위 말해 먹튀 방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참 예.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저는 듣자마자 어려워요. 굉장히 예.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제도 이용 현황은 실제 현장에서는 어때요? 실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압상속공제 제도든 정여세 가세특례 예. 제도든 신청 요건이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저조합니다. 우선은 가압상속공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최근 수치가 이제 2019년인데 네네. 88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여세 가세특례 같은 경우에도 그 172건밖에 안 됩니다. 200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그 히든 챔피언 예. 강소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예. 가족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제 연평균 13,000건 정도가 가압상속 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가 만든 가압상속 공제 제도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조적인 부분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럼 이제 중소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잖아요. 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널 같은 건 따로 없나요? 그 기본적으로 가압상속 공제 제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이제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예.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중소기업 진흥법에 따라서 가압 승계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압 승계 지원 센터에서 이제 기업 현장을 잘 아는 이제 전문 세무사를 이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이제 기업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자문을 해주는 그 중소기업 승계 세무자문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이분들이 이제 중소기업 현장까지 나가서 이제 가압승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승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향후에 이제 가압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분들이 계시면 예. 많은 제도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문의를 좀 해주시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조금 더 풀뿌리 기업들이 탄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체 불가 토큰 이른바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코빗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NFT 마켓을 오픈하고 미디어 커머스 기업을 비롯한 게임, 콘텐츠 플랫폼 등 IP 관련 다수 기업들과 마켓 입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은 코빗 홈페이지에서 NFT 마켓 메뉴에 등록된 작품을 입찰 방식으로 이더리움으로 지불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지난달 28일 서울옥션의 관계사 서울옥션 블루와 NFT 사업 파트너십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앞으로 서울옥션과 서울옥션 블루가 보유한 미술 콘텐츠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해 NFT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년 넘게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며 가격 부담이 적은 코스피 종목 중 가치주의 수익률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오늘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후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치주의 수익률은 0.9%였습니다. 공매도의 공격으로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이 2.1% 하락한 성장주와는 다르게 가치주에 해당하는 금융주와 음식료주, 통신주 등은 공매도 타격이 미미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 20년 동안 금리 상승기 때를 보면 가치주의 평균 수익률과 상승률은 각각 20.7%, 또 80%로 성장주를 넘어섰습니다. 증권업계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이번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가치주의 존재감 더욱 부각될 것이란 견해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